서버는 뭐냐 하면은 우리말로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뭐예요? 서버. 식당이나 혹은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커피 서빙하는 친구들, 이렇게 음식 서빙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서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뭔가를 우리가 서버라고 부르는 거죠. 클라이언트는 고객,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게 클라이언트죠. 그러니까 웹 서버 그러면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뭔가를 웹 서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웹 서버라는 게 네트워크상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두 개를 우리가 둘 다 웹 서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따따따 영인 ACKR이 우리 학교 웹 서버죠, 그죠? 그다음 따따따 영인 ACKR에서 웹 서비스를 하려면은 뭐 HTTP 데몬 같은 거 혹은 탐캣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돌려야 되거든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지 웹 서비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웹 서버 프로그램도 우리가 같이 웹 서버라는 이름으로 혼용해서 부른다. 헷갈리게 같이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클라이언트는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하는 거고, 웹 클라이언트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웹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웹 서비스를, 그러니까 웹 화면을 보려면은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되죠. 뭐죠, 그게? 그렇죠. 브라우저. 대표적인 게 브라우저. 그죠?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웹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크롬 엣지, 뭐 사파리 뭐 이런 것들. FTP는 뭐 파일 전송 서버인데, 파일 전송 서버라는 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안 쓰시는데 리눅스를 쓰시게 되면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죠? FTP 카이스트 ACKR 뭐 이런데 그냥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바로 뭐가 뜨죠? 그죠? FTP 카이스트 ACKR로 갔고, 거기 갔더니 아크 리눅스니 센토스니 뭐 우리가 아는 이름도 있고 잘 모르겠는 이름도 있고 뭐 많죠. 그죠? 여기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다 페도라에 들어가 보면은 안 되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네. 오픈되어 있는 놈이면 그냥 따라 들어갈 수 있고 따라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파일들을 내가 갖고 올 수 있어요. 얘가 뭘 물어볼 때 기본으로 치는 게 어노니머스거든요. 그러니까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 내가 갖고 있는 파일들을 니들한테 줄게. 니들은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와라고 요구하는 첫 번째가, 잠깐만요. 어노니머스예요. 어노니머스가 무슨 어노니머스? 철자가 틀린 것 같은데. 어노니머스 철자 맞아요? 저도 워낙 오래간만에 써서 철자 맞아요? 요거 어노니머스 이렇게. 네? 됐어요? 여러분, 비밀번호는 어노니머스의 비밀번호는 자기 이메일 주소예요. 그래서 로그인 하면은 보통은 연결해 주는데 얘는 안 해주네요. 그죠? 얘는 안 해주네. 그러니까 어노니머스가 무기명 이런 뜻이고, 무기명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 이 A로 비밀번호를 이메일 주는 거죠. 하면은 거의 로그인 시켜줘요. 일단 나중에 한번 해봅시다. 또 이것도 이제 FTP 카이스트 ACKR도 이런 파일을 제공하는 그런 파일 서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 FTP 서비스 쓸 때는 우리가 브라우저를 쓸 수도 있지만 RFTP 뭐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일을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다음 DNS라는 것도 있어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주소로 바꿔주는 컴퓨터. 아까 봤던 8.8.8.8 뭐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DNS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외에 뭐 게이트웨이, 방화벽, 그다음에 프락시 서버, 기타 등등 인터넷과 관련된 용어들은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설명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게이트웨이가 뭔지 한번 구글에서 두드려 보시고 저 방화벽이 뭔지 한번 구글에서 두드려 보시고 그러면서 찾아보세요. 그다음 네이버보다는 구글을 두드리는 게 더 좋고 확실한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색하실 때는 네이버 쓰지 마시고 일단은 구글 쓰세요. 그리고 영어로 된 게 나와도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요즘은 번역기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번역기 쓰셔도 되고 팝하고 쓰셔도 되고 더 좋은 거는 직접 해석해 보려고 노력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웹 서비스고 웹 서비스는 기본 형태가 이래요.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야 이런 문서 좀 보여줘 요청하면은 그래 보여줄게 하면서 응답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서 좀 보여줘 혹은 이런 그림 좀 보여줘라고 요청했는데 자 내가 그런 게 없으면 응답을 하긴 하는데 오류로 응답하겠죠. 그런 거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는 거죠. 이게 웹 서비스의 기본적인 구조고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은 웹 서버는 할 일이 뭐냐면 누가 뭘 요청해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면은 응답해 주고 안 갖고 있으면은 무시해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요청과 응답은 일회성이에요. 한번 요청하면 그거에 대한 응답만 하면은 서버로서의 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아까 요청했던 내가 누구지,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나 그런 건 내가 신경 쓸 바는 아닌 거죠. 웹 서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스테이트리스 혹은 연결형이 아니고 비연결형 서비스다. 웹 서비스는 비연결형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내가 stonis.p.kr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브라우저에서 stonis.p.kr이라고 치겠죠. 치면은 이제 바로 stonis.p.kr로 가는 게 아니고 브라우저는 일단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DNS 서버한테 먼저 물어봐요. 우리 컴퓨터는 8.8.8.8 있었죠. 그죠? 걔한테 야 stonis.p.kr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DNS 서버한테 물어보죠. 그럼 걔가 DNS 서버가 걔는 10.31.9.3이야 뭐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그럼 그 주소를 갖고 웹 브라우저가 다시 이제 이번에는 웹 서버한테 stonis.p.kr한테 직접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웹 서버가 웹 서버에서 돌고 있는 웹 서버 프로그램이 이제 HTML 파일이건 혹은 뭐 문서건 혹은 뭐 그림이건 이런 것들을 응답을 해주는 거죠. 네, 웹 서버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그림이나 HTML 문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응답을 해주는 게 웹 서버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게 야, 지금 미세먼지 상황이 어떻지? 혹은 오늘 그러니까 무슨 주식의 시세가 어떻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요. 그거는 HTML 문서로 미리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재 거니까. 과거에 만들어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값은 그때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현재에 따른 값들을 참조해서 DB를 참조하든 뭘 참조하든 혹은 이렇게 증권 거래소를 참조하든 참조해서 그 값을 갖고 와서 HTML 문서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웹서버가 하는 일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거죠. 뭔가 내가 뒷단에서 일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그걸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작업을 뭐라고 부르니? 그 작업을 담당하는 애들을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불러요. 그 웹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서버가 또 존재하는데 그걸 WAS,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청이 왔는데 그냥 문서거나 HTML 문서거나 혹은 PNG, JPEG 같은 그림이면은 웹서버가 바로 응답해요. 근데 요청이 왔는데 야 지금 게시글에 있는 이 글 좀 보여줘. 그런 형태의 이렇게 요청해요. 그럼 게시글도 HTML 문서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용을 갖고 와서 그 게시글의 내용을 갖고 와서 틀에 끼워 넣어서 만들어 줘야죠. 그 작업은 웹서버가 못하니까 그때는 뭐라냐면 와스한테 요청을 다시 넘겨줘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게 요청을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JSP나 서블릿 같은 경우에는 와스 서버가 별도로 동작하고 이 와스 서버가 JSP나 서블릿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결과를 만들어서 그걸 웹서버한테 주고 그 웹서버가 그걸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형태로 동작해요. 다시 보면은 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이 프로그램입니다. 서버 상에 돌아가는 프로그램. 서버한테 요청을 하는데 웹서버가 바로 응답할 수 있는 건 직접 응답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즉 HTML 같으면은 자기가 직접 응답하면 돼요. 근데 JSP 같은 경우에는 JSP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안에 포문도 있고 if문도 있어요. 그럼 이걸 실행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실행은 웹서버가 못 해요. 그래서 뭔가 실행해야 되는 것들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게 전달하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필요한 경우에는 DB 같은 것들을 검색해서 데이터 갖고 와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HTML 형식으로. 그렇게 HTML 형식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웹서버가 받아서 그걸 브라우저한테 전달해주는 이런 형태로 웹 서비스 구조가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내가 네이버닷컴에 서버만 있는 게 아니고 웹 서버만 있는 게 아니고 와스 서버도 있고 그 와스 서버가 참조하는 DB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웹 서비스 구성 요소는 크게 클라이언트와 서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가 될 거고 서버는 웹 서버만 있는 게 아니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도 존재하고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서버도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웹 서비스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고 웹 서비스를 만들 때는 우리가 개발할 때는 개발에 사용할 언어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자바 프로그램이다 그럼 자바를 직접 텍스트 에디터에서 에디팅하고 그다음 컴파일하고 실행할 수 있지만 그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통합 개발 환경 IDE라는 걸 쓰는 게 편해요.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IDE도 갖고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웹 브라우저는 크롬을 쓸 겁니다. 웹 서버는 웹 서버로 많이 쓰는 건 HTTPD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HTTP 데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그걸 많이 써요. 실제로 서비스를 할 때는. 혹은 뭐 엔진X라는 것도 있어요. NGINX, 엔진X라는 놈도 있는데 그 놈도 많이 쓰는데 우리는 그냥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여기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우리가 뭘 쓸 거냐 하면 탐캣이라는 놈을 쓸 거거든요. 탐캣이라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로는 탐캣이라는 얘를 쓸 거예요. 근데 탐캣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웹 서버의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탐캣이라는 프로그램은 웹 서버이면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웹 서버 이거 쓰고 웹 어플리케이션 이거 쓰고 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깔지 말고 그냥 탐캣만 하나 설치해서 웹 서버로도 쓰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로도 쓰고 그렇게 가자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서비스 할 때는 탐캣보다 그러니까 HTML 문서에 대한 요청 혹은 그림에 대한 요청 이런 것들은 탐캣보다 HTTPD가 훨씬 빠르거든요. 근데 그런 일반적인 문서에 대한 요청을 탐캣 갖고 처리하면 느려요. 그때는 이제 HTTPD를 따로 깔고 그다음 HTTPD가 처리 못하는 것만 탐캣이 하게 그렇게 설정을 잡아주는데 여기서는 그냥 탐캣으로 일단 다 갑시다.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MySQL이라는 놈을 하나 쓸 거예요. 뭔지 몰라도 돼요 아직은. 그죠? 그다음 개발에 사용할 언어는 자바를 쓸 거고 그다음에 스크립트 언어로 JSP를 쓸 거고 그다음 자바스크립트라는 놈도 쓸 겁니다.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자바는 자바고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예요. 두 놈은 완전히 별개예요. 문법이 조금 비슷하긴 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C하고 자바도 문법은 비슷해요. 근데 동작하는 방식이나 뭐 이렇게 변수를 저장하는 방식 뭐 이런 게 완전히 별개니까 자바 따로 자바스크립트 따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는 언급은 안 했는데 자바스크립트가 요즘 대세예요. 아주 대세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되어 있는 사이트들은 대부분 자바 JSP 서블릿으로 되어 있는 사이트가 많고, 은행, 정부, 공공기관, 웬만한 기업들은 다 자바 JSP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개발되고 있는 사이트들은 자바스크립트로 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생 사이트들은, 신생 서비스들은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 JSP를 또 공부를 하지만 뒷단에서 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node.js, angular.js, vue.js 뭐 이런 것들이 뭐지 하면서 한번 찾아보시는 노력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바 JSP에 적합한 IDE가 공짜로 쓸 수 있는 게 이클립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클립스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크롬, 그 다음에 JDK, 탐캣, 이클립스, MySQL까지 설치를 해봅시다. 설치하고 동작하는 거 한번 보고. 크롬은 깔려 있으시죠? 이제 깔려 있을 거예요. 근데 다 깔려 있을 거예요, 사실은. 다 깔려 있긴 한데, 그냥 쓸까요? 다 깔려 있는데, 네? 집에 가서는 다 설치해 보셔야 돼요. 설치하셔야 돼요. 그죠? 일단 깔려 있나 안 깔려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일 먼저 cmd라는 거 한번 쳐보세요. 커맨드. 자바가 깔려있나 안 깔려있나 확인할 겁니다. 자바 하시고 버전 해보세요. 이렇게 떠요. 자바 버전 틀리신 분 180, 171 돼 있는데 다 180, 171 맞아요? 네. 자바가 버전 11까지 나왔어요. 1.8이라는 게 자바 1점대는 아니고 자바 8점대를 1.8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자바 9부터는 자바 버전을 9점 몇 이렇게 갔고 10점 몇, 11점 몇 이렇게 갔어요. 네, 자바가 원래 선사의 프로그램이었죠.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라는 회사의 프로그램이었어요. 오픈소스였어요. 오픈소스가 아무나 갖다 써라 라는 그런 이렇게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선을 누가 합병했냐 하면 오라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이렇게 한 10년 전에 잡아먹었어요. 합병을 했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IT 업계에는 대단한 이렇게 쇼크였어요.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고, 선 마이크로 시스템은 이렇게 워크스테이션, 서버 뭐 이런 이렇게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선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IBM, 그다음 뭐 이런 휴렛 패커드 이 정도와 맞먹는 그 정도 급의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룡 기업을 이렇게 일개 소프트웨어 회사가 잡아먹었으니까 대단한 이렇게 쇼크였죠. 근데 선은 제가 좋아하는 기업인데 오라클은 그닥 좋아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오라클은 돈을 좀 밝혀요. 회사니까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자바도 이게 원래는 오픈소스였는데 올해 1월부터인가는 유료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하려면은 뭐 PC 하나당 2.5불, 월 2.5불, 혹은 서버 코어 하나당 월 25불,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내고 쓰셔야 돼요. 근데 여기 180, 171 혹은 180, 1.8대 버전까지는 그냥 개인은 그냥 쓸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오라클.com에 들어가서 자바를 다운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도 다운받을 수는 있어요. 다운받을 수는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라이센스 어그리멘트가 그거였는데, 나도, 그러니까 이렇게 니네 거를 나도 자유롭게 쓰고
니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의를 걸진 않겠다. 뭐 그 정도의 라이센스였는데 이제는 내가 서비스할 땐 돈 내고 쓸게 라는 라이센스에 동의를 하고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네, 그게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필요 없는 것들을 지금 이런 거 다운받을 수 있으면 하나 받아놓고 갖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바가 필요하고 자바 C가 필요합니다. 자바 C도 있나요? 자바 C도 버전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 자바 C도 180.171 똑같죠? 뭐냐, 무슨 차이, 자바와 자바 C가 무슨 차이냐 하면은 자바는 실행 환경이에요. 런타임. 그러니까 자바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자바예요. 자바 C는 자바 프로그램을 이렇게 기계에 해당되는 코드로 컴파일 해주는 게 자바 C예요. 자바 컴파일러. 그래서 자바 C는 내가 만든 자바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는 놈이고 실행할 때는 자바 갖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까지 설치를 안 하니까 그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노트패드 치면은 이렇게 메모장 뜨죠? 그죠? 여기서 잠깐만요. 컨닝을 잠깐 해야 돼. C의 값은 C의 값은 얼마죠?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자바 프로그램 틀이에요. 그래서 항상 클래스 뭐로 시작을 할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일단은 메인이 하나 있을 거예요. 메인 메소드가 하나 있어서 메인 메소드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자바 프로그램 틀이 이루어질 거예요. 네, 잠깐만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하고 컴파일하고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이제 저장하실 때
저장 누르시고 여기에 보시면은 클래스 다음에 헬로라고 되어 있죠. 이 이름하고 파일의 이름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의 이름 있고 파일의 이름이니까 이 헬로 점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죠? 자바 프로그램이죠. 그죠? 그래서 헬로 점 자바로 저장을 하실 거예요.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그래서 헬로 점 자바 이렇게 저장하시면 돼요. 그냥 저장하시면 안 되고 여기다가 앞뒤로 따옴표를 쏴주셔야지 hello.java로 저장이 됩니다. 따옴표 안 쏴면은 hello.java.text 이렇게 저장이 돼요. txt가 자동으로 붙어버려요. 따옴표를 쏴면은 뒤에 안 붙이니까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은 볼까요? 여기에 여기 한번 볼까요? 아, 잘못 넣었구나. 여기에 들어왔네요. hello.java가 바탕화면에 들어왔네요. 그죠? 이거 여기서 합시다. 그럼 바탕화면으로 가서 여기서 죄송합니다.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미안한데 이거를 옮깁시다. 어디로 옮기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폴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내 PC에 C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듭시다. 새 폴더에서 뭐 자바 이렇게 하나 만드세요. 그 다음에 hello.java를 그 자바 폴더로 옮겨버리세요. 그래서 이 안에 hello.java가 있게. 그죠? 지금은 복잡한데 일부러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다시 커맨드 창, 프롬프트 창으로 와서 여기서 cd 루트 아래 자바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cd가 뭐냐 하면 change 디렉토리고, 그죠? 어디로 가라? 루트 아래 자바로 가라. 이렇게 가시면 이제 옮겨지죠. 이쪽으로. 그죠? 여기서 dir 해보시면은 hello.java 있으시죠? 예? 점 있고 점점 있고 hello.java 있으시죠? 다 있어요? 야, 이제 이거 컴파일 할 겁니다. 이거를 컴파일 할 겁니다. java c 하시고 hello 이렇게 해보세요. 자바 C하고 hello.java 해서 컴파일 하셔야 되고, 컴파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리가 떴죠. 오리는 무슨 오리예요? 오리는 무슨 오리예요? C = A 더하기 B 하는데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야 되는데 콜론 찍어서 오리 뜬 거죠. 그죠? 그러면 소스 고치시고 여기서 요절이 잘못된 거죠. 요거 그죠?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내 PC에 C에 자바에 저장을 합시다.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폴더 있죠, 그죠? 내 PC에 C에 어디였죠? 자바였죠, 그죠? 자바로 가셔서 여기서 이렇게 저장을 하세요. hello.java로. 그래서 저장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뜨는데 예 하시고 바꾸시면 돼요. 자, 오류 수정했으니까 다시 돌려볼게요. java c hello.java 하면은 이제는 별 오류가 없어요. 아무 메시지가 없어요. 그죠? 아무 메시지 없는 상태에서 dir 두드려 보면은 아까는 hello.java만 있었죠. 컴파일 하고 나서는 뭐가 생겼어요? hello.class가 생겼죠. 그죠? 이 자바 파일에 컴파일된 결과물이 클래스예요. 이 클래스는 그냥 실행은 안 돼요. 여기서 아무리 쳐봐야 이렇게 실행은 안 돼요. 그죠? 근데 이거를 실행하려면은 이렇게 실행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오류가 하나 더 있어요. 네? 아까는 뭐였어요? 아까는 세미콜론 오류였고 지금 오류 메시지가 뭐죠? 여기 설명 다 나오죠? 그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형식으로 기본 메소드를 정의하십시오. public static void main인데 제가 static을 빼먹었어요. 이게 제 기억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메모장 여기 오셔서 public static void main 이렇게 가야 돼요. 다시 저장하시고 이번에는 컨트롤 S만 누르시면 됩니다. 아까 저장했기 때문에 그죠? 수정하시고 컨트롤 S 누르시고 이리 오셔서 다시 public static 여기 public void main에서 static 요 단어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했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커맨드 창으로 와서 다시 컴파일을 할 거예요. 컴파일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컴파일 하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실행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헬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결과가 보이죠. 야, 보이세요? 다 돌아가요? 다시 해봅시다. 처음부터. 예? 지금 이 폴더에 다 계시죠? C의 루트 아래 자바에 계시죠? 그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에디팅 만들어야 돼요. 만들 땐 뭘 써요? 만들 때는 에디터를 쓰셔야죠. 그죠? 그래서 노트패드라는 에디터를 쓸 거고, 이름을, 이번엔 그냥 a.java 이렇게 합시다. 네? demo.java. 이 정도로 합시다.
누르시면은, 자, 노트패드 한 다음에 파일 이름 주면은 그 파일이 바로 열려요. 그죠? 여기다가 이름이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이거를 저장을 하세요.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세요. 자, 이렇게 에디팅하고 저장했으면은 이제 여기에 뭐가 보이냐 하면은 데모.dir 할게요. dir 눌러보시면 데모.java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컴파일은 java c 한 다음에 데모.java 하시면 돼요. 컴파일 됐죠, 그죠? 아무 메시지가 없으면 컴파일이 오류 없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실행은 자바 가지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데모, 자바 데모 .클래스 칠 필요 없이 자바하고 바로 데모 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데모 이렇게 뜰 겁니다. 안 돼요? 어디서 안 돼요? 네? 요거? 요거? 네. 그건 여기서 바꾼 게 아니고 여기서 바꿨어요. 이렇게 내 PC에서 C로 와서 여기서 새로 만들기 위해서 새 폴더에서 자바를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아까 헬로 월드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거 이리 복사해서 여기 갖다 놓고 작업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없다고 치면은 여기서 커맨드 창 열고 이제 C의 유저스 아래 용인에서 C의 루트 아래 자바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CD 한 다음에 C 루트 아래 C는 안 쳐도 돼요. 루트 아래 자바 이렇게 치시면은 이제 그리 이동하죠. CD가 체인지 디렉토리 되셨죠? 그죠? 거기서 보시면은 이제 뭐.java, 뭐.class가 있는데 자바가 소스 파일이고 이걸 컴파일하고 실행하면은 컴파일하면 클래스가 나오고 클래스가 이제 실행 파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할 때는 이렇게 컴파일하고 실행할 때는 이렇게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자바 C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자바라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자바 C는 컴파일러, 자바는 실행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환경.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바 다운받을 때 보시면은 JR이라는 게 있고 JDK라는 게 있어요. JRE가 있고 JDK가 있는데 이거는 자바 런타임 엔바이런먼트, 자바 실행 환경 이런 뜻이고 쉽게 얘기하면은 자바를 다운받는 거예요. java.exe를.
JDK라는 건 뭐냐면은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에요. 그러니까 자바를 개발하기 위한 환경. 그래서 여기에 자바 C,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뭘 썼냐 하면은 뭐 시스템.out 뭐 이런 거 썼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자바 C 안에 포함되어 있는, JDK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JDK 안에는 요것도, 그죠?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집합기호. JRE는 JDK의 서브셋이다. 그래서 나는 자바 프로그램을 이 컴퓨터에서는 실행만 할 거야. 컴파일하고 뭐 이런 건 안 할 거야. 그럼 JRE를 다운받아서 설치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나는 이 컴퓨터에서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하고 컴파일도 하고 그럴 거야. 그러면 JDK를 깔아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개가 용도가 틀리다. 그 다음에 이 작업이 상당히 귀찮죠. 원래는 에디터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컴파일하고 그 다음 실행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통합 개발 환경. 그래서 에디팅하고 그 다음 실행하고 컴파일하고 심지어 디버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IDE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IDE가 우리가 쓸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이놈이에요. 이클립스. eclipse.org라는 사이트로 가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따따따 eclipse.org고 여기에 보시면은 다운로드라고 있을 거예요. 다운로드 가시면은 여기에 get eclipse ID 201812에서 다운로드 64비트 있는데 이거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다운받아서 압축 풀면 그게 설치해요. 따로 설치 프로그램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압축 풀어놓으면 그 폴더가 설치된 거고 그 폴더 자체가 설치된 거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뭐 eclipse.exe 뭐 이런 거를 바로 가기로 옆으로 하나 빼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클립스도 깔고 나면은 이렇게 아이콘 하나 뺄 수 있을 거고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클립스가 실행이 될 겁니다. 처음에 이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네가 워크스페이스로 사용할 디렉토리를 하나 선택해. 뭐 이런 창이 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고 내 작업 공간, 내 폴더를 하나 정해서 설정해 주시고 한번 설정하셨으면 요거 체크해 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또 안 물어봐요. 항상 그 폴더를 대상으로 열게 돼요. 그 디폴트로 놓고 런치 누르면은 이제 똑같은 작업을 이클립스에서 한번 해봅시다. 네, 똑같은 작업을. 이렇게 떠요. 그죠? 이클립스 이렇게 뜨죠? 실행 안 시켰어요? 아직 뜨고 있어요? 이클립스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JDK, 크롬 깔려있고 JDK 깔려있고 이클립스 있고 MySQL 있는데 탐캣은 나중에 설치합시다. 탐캣은 JSP 갈 때 그때 필요하니까 그때 설치하면 되고 MySQL도 DB 설치할 때 설치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이클립스 가지고 자바 프로그램 만드는 것까지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설명은 안 했는데 설치했으면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썼으면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어요. 필수는 아닌데 요즘은 거의 필수처럼 쓰고 있어요. Git이라는 프로그램. Git 또는 GitHub.
그거까지 설치하고, 그러니까 탐캣 가지고 자바 프로그램 만들어 보고 GitHub 설치되어 있나 한번 확인하고, Git 설치되어 있나 한번 확인하고, 그러고 오전 수업 끝내는 걸 하죠. 네. 됐죠? 이렇게 떴죠? 네. 여기서 이제 자바 프로그램 만드실 때는 여기 보시면 파일에 보시면 U라고 있어요. 네.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 프로젝트로 한번 가보세요. 프로젝트. 이 중에 내가 원하는 게 없으면은 프로젝트로 가시면 돼요. 프로젝트로 가시면은 창이 이렇게 뜰 거고, 그 중에 자바 프로젝트라는 거 있죠. 혹시 없으면은 뭐 제너럴 에스펙트 EJB 중에서 여기 보시면 쭉 내려가다 보시면 자바라는 게 하나 보일 거예요. 자바 선택하시고 선택해 보시면 그 밑에 자바 프로젝트라는 게 있을 거예요. 한번 선택하고 나면 얘가 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선택되어 있어서 위로 올라온 거고, 만약에 한 번도 한 적 없으면은 그냥 이게 위에 게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자바로 가셔서 자바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넥스트 클릭하시면은 프로젝트는 뭐죠?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죠. 그죠? 게임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프로젝트. 그러니까 뭔가 결과물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꾸러미, 작업 공간. 내가 게시판을 만들겠다. 그럼 게시판이 한 개의 소스로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소스로 만들어질 수도 있죠. 혹은 그 여러 개의 소스에다가 다른 친구가 만든 어떤 라이브러리 같은 걸 포함할 수도 있죠. 그런 걸 다 엮어 놓은 게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바로 만드는 뭔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거다라는 거고, 여기서 똑같이 헬로로 가죠. 뭐 hello.java 프로젝트 이름은 헬로로 가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지정했던 C의 유저스 용인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 밑에 헬로라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 여기에 소스들이 만들어지고 실행 파일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자바 SE 1.8 그대로 두고 다 그대로 놓고, 그죠? 다 그대로 놓고 피니시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User Execution Environment, User Project Specific JRE, User Default JRE 이렇게 있는데, 자바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 다음 실행시킬 때 내가 뭘로 실행시켜 줄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 뭐 자바 1.8로 만들었지만 내가 배포하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을 배포하고자 하는 컴퓨터는 자바 1.6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만든 프로그램 1.6에서 잘 돌아가나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럴 때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버전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 컴퓨터에서 돌릴 거니까 같은 걸로 해 놓고 피니시 누르시면 돼요. 퍼스펙티브라는 건 뭡니까? 퍼스펙티브는 퍼스펙티브죠. 그죠? 우리말로 번역을 못 하겠네. 이거 쉽게 얘기하면 환경이고, 뭐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이 작업을 할 때는 이거와 관련된 뭔가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클립스에서 자바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 뭐 JSP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 혹은 PHP를 할 수도 있는데, PHP 할 때 쓰는 메뉴와 자바를 쓸 때 사용하는 메뉴가 좀 틀릴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지금 보니까 자바 프로젝트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이 환경을 자바 환경으로 바꿔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래, 고맙죠, 그죠? 오픈 퍼스펙티브 해주면 되죠. 하면은 다 끝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게 퍼스펙티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퍼스펙티브에서 지금 열려 있는 게 요 끝에 있는 게 이게 자바 2라는 퍼스펙티브가 하나 열려 있는 거고, 자바 퍼스펙티브가 하나 열려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특별한 차이는 없어요. 요거 눌러볼까요? 그러면 뭐 패키지 익스플로러가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정도로 바뀌고, 이거 누르면은 패키지 익스플로러로 바뀌고,
그다음 뭐 선택했을 때 뜨는 메뉴들이 조금 달라지고 뭐 이래요. 우린 자바 프로그램 하니까 자바 퍼스펙티브로 놓고 그저 가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지금 헬로 프로젝트 지금 만든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뭐 어디에서 실행시킬 거냐라는 거고, 소스 폴더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자바 파일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이렇게 해서 U 해서 자바 프로젝트 만들었으니까 이제 자바 파일을 만들어야죠. 그죠? 자바 파일은 여기에서 찾아 들어가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클래스라는 거 혹시 보이세요?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 헬로 만들 때 퍼블릭 클래스 헬로 이렇게 만들었죠. 자바 파일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클래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클래스라는 놈을 만드시면 한 개의 자바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선택하시고, 선택하면은 저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여기서 패키지 이름은 필요 없고 네임만 일단 하나 적어 주시면 돼요. 헬로.자바 또 만들 거니까 이것도 헬로라 그럴게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 마디파이어라는 것들이 있어요. 퍼블릭, 패키지,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뭐 이런 게 보여요. 그죠?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이따 집에 가서 또 이클립스 한번 돌려보실 텐데, 그때 옆에 구글 창도 같이 띄워놓고 퍼블릭은 뭐지, 패키지는 뭐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브스트랙트 파이널도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좋고, 슈퍼클래스라는 건 java.lang.object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내가 hello.java를 만들 거예요. 이 hello.java의 부모가 누구다라는 걸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바 프로그램은 일단은 부모가 제일, 우리로 치면 당군 같은 사람이, 당군 같은 클래스가 lang.object. 그러니까 자바의 최상위 클래스. 얘를 물려받는다 이렇게 지정해 놓으시면 돼요. 하고 딴 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피니시 그냥 누르시면 돼요. 디폴트로 놓고. 이름만 지정하고 피니시 누른 겁니다. 이름만 지정하고 피니시 눌렀더니 hello.java가 만들어졌고, hello.java가 이제 여기에 컴퓨터 포맷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죠? 느리죠? 이렇게 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게 에디터인 거예요. 아까 노트패드에서 하던 작업을 이제 여기서 하시면 돼요. 프로그램 소스를 입력하고 뭐 이런 작업을 여기서 고치고 이런 작업을 여기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 올리는 건 뭐 직관적이고, 처음에 메인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public state void main int string 이렇게 쳤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찮아요. 이렇게 IDE가 좋은 점은 그런 것들을, 그죠? 웬만큼 지가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죠? 다시 해볼까요? 여기서 내가 메인 메소드를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은 메인 입력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 그러면 이렇게 메인으로 시작하는 뭔가들을 쭉 보여줘요. 그 중에서 우리는 메인 메소드니까 여기 선택되어 있으면 그 상태에서 그냥 엔터 누르시면은 저 메인 메소드의 틀을 만들어주죠. 그 다음 여기서 헬로라고 출력할 거죠. 그죠? system.out.println이라는 명령을 쓸 건데 너무 길잖아요, 그것도. sy, so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은 sysout이라는 이런, 이게 이제 system.out.println이에요.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바꿔줘요, 지금. 그래서 내가 출력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하시면 되죠. 하시고 저장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단축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게 어디서 정의됐었지, 뭐 이렇게 찾아보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 이클립스가 다 지원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에디팅 할 때 비교적 편하게 에디팅 할 수 있어요. 노트패드 쓰는 것보단. 그죠? 그래서 IDE를 쓰는 거고, 자, 이렇게 에디팅 다 했으면은 이제 이거 실행시켜 봐야죠. 그죠? 실행은 여기서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Run As로 가보시면은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Run As 자바 어플리케이션. 그럼 실행이 됐어요. 그죠? 어디 실행됐어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또 콜론을 했다. 그러면은 Run As에서 자바 어플리케이션 하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오류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거 보시고 고치시면 되고, 또 에디팅 하다 보면은 이렇게 문법 오류가 있는 건 지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빨간색으로 표시해줘요. 빨간 줄 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 보시면은 바로 뜨죠. 오류 메시지가. 그죠? 세미콜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로 뜨죠. 그렇게 고쳐주시면은 이제 빨간 줄 없어지죠. 하고, 그 다음에 런에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을 시키면은 결과가 여기에 뜹니다. 이렇게. 그죠? 그죠? 잘 되세요? 다 되세요? 오케이. 저 이클립스 이렇게 동작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랑 다음 한 4주 정도, 5주 정도까지는 이클립스를 계속 쓰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할 때는 이클립스보다 VS 코드라는 게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 에디터가 더 편해요. 자바스크립트 쪽은. 그래서 그 에디터를 쓰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JSP 서블릿 할 때는 다시 또 이클립스를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클립스 환경도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저렇게 한번 쳐볼까요? Git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Git 설치돼 있어요? Git. 설치되어 있어요? 오늘 오후에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다 그냥 생활 코딩이라고 쳐보세요. 생활 코딩 사이트 보이시죠?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 수업할 거 여기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 이고잉이라는 양반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여기 언어에 보시면 자바 있죠. 자바스크립트 있죠. 이제 웹엔에 보시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페이지, 뭐 아까 얘기했던 AJAX 뭐 다 있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프로젝트 관리 쪽에 보시면 지옥에서 온 Git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우리가 공부할 게 요거 지옥에서 온 Git.
Git GUI와 지옥에서 온 Git인데 Git GUI가 초보고 지옥에서 온 Git이 이게 중급인데 그냥 지옥에서 온 Git으로 바로 시작하셔도 돼요. 이게 지옥에서 온 Git, 그래서 Git이 몹시 어렵다라는 건 아니고 GUI 쓰는 것보다는 이거는 커맨드 라인에서 타이핑으로 명령으로 이제 소스 컨트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한번 보세요. 생활 코딩 사이트 가셔서 지옥에서 온 Git을 안 들어가지나요? 저만 안 들어가지나요? 여러분들 다 안 들어가지나요? 나만 안 들어가지는 것 같은데. 다른 데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안 들어가지네요. 그죠? 차질이 생기는데 뭐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기 사이트가 들어가지면은 그걸 보시고 그게 안 되면은 우리 이제 오후 수업은 교수들이 들리긴 할 텐데 계속 있지는 못하거든요. 다른 수업들 때문에. 그래서 오후 수업에는 여러분들 선배가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들어와서 그 친구가 Git을 설명할 수 있으면은 설명하는 걸로 하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탐캣하고 저거 탐캣 설치하는 거. 그죠? 거기까지 해보고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죠. 오늘 첫 주는 거의 이제 설치 쪽이고 개발 환경 잡는 거라 이제 같이 하다가 가야 될 거고, 둘째 주부터는 이제 수업을 하고 나면은 그 수업에 대한 실습을 오후에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오후에 그 실습이 끝나면은 이제 과제물란에 올리고 가시면 돼요. 4시 반까지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고 1시 반부터 혹은 점심 안 먹고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고 이제 가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1시 반에 그 선배가 와서 출석은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석에 대답하고 그 다음 다 됐으면은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질문이 이거 하나 있었어요. 그죠? 15학점 수업인데 왜 21시간이냐? 실습 수업은 2시간이 한 학점이에요. 근데 이 수업은 실습도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이론도 섞여 있는 거라서 그걸 쭉 펼치다 보니까 21시간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웹 서비스 개발 실습 과목은 3학점 6시간인 거고 또 어떤 과목은 3학점 4.5시간인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21시간 된 겁니다. 다른 질문? 질문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창은 계속 열어놓을 테니까 오후에 수업하다가 혹은 오후에 실습하다가 질문 생기면 그것도 여기다 올리시면 제가 수시로 들여다볼게요. 예? 이렇게 합시다. 수고했어요.
예.